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참 감명이 깊은데요. 2018년도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강의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직장암으로 이제 폐하고 간까지 전이 돼서 이제 수술 6번 하고 뭐 재발 2-3번 하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을 극복한 데는 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치료를 잘 해주시는 이제 의료진 덕분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환자들을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진료를 시작을 한 지 이제 37년 됐습니다. 제 환자들한테 제가 하는 것도 설명해주고 하면서 또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질병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자들의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회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오히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권유를 할 수 있었고, 저도 그래서 많이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또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잘 먹으려고 했죠. 항암이라고 하는 게 사실 수술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 이제 항암이 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항암을 이기려면 어떻게든지 잘 먹고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또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고립감, 우울감, 사회적으로 고립감이 많이 들게 돼요. 저도 일을 하다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진료를 못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그 친구들도 이제 제가 암이 걸리고 나서는 전화를 안 해요. 혹시 폐가 될까봐. 나는 전화해 주기를 바라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립감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진료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을 하려고 했던 게 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스포츠 의학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선수들을 담당하면서 주로 재활을 담당을 했었죠. 그러면서 일반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운동을 하십시오, 이거 뭐 관절염 운동, 허리 운동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가르쳐 드렸지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운동으로 이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저는 이제 암이 워낙 커서 간에 한 4분의 3 정도가 먹었던 것 같아요, 전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를 줄이려고 바로 수술은 못하고 항암 치료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7번 하고 나서는 이제 사이즈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한 5번까지는 항암 치료가 그냥 이게 할만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손발에 이제 피가 나고 막 발바닥이 갈라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다시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나서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뭐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이라도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따가도 좀 제가 했던 운동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누워 있으면서 뭐 휴대폰 들었다 내렸다가 또 앉았다 일어났다가 뭐 제자리 걸음하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암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이제 바닥이 난 체력하고 수술 후유증을 이기기 위한 그런 운동하고 항암을 또 이기기 위한 이제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아마 이 자리에 다시 뭐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니까 좀 재미가 없긴 할 겁니다. 이제 암에 대한 운동 효과하고 운동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는 운동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몇 가지 좀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를 산다는 게 굉장히 일단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울해지고 사회적인 고립감을 많이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한 후에는 짠 데가 뭐 유착이 되고 막 틀어지고 막
몸이 비틀어지고 근육이 뭉치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는 기형이 남기도 하고 이런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죠. 게다가 또 항암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피로하고 허약해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뭐 저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손끝이 이제 막 저리고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막 쑤시고 쉽게 피곤해지고 이런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 환자로 산다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극복을 해도 힘든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후유증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보면 굉장히 후유증이 많은데 그래서 이 암 환자로 산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이제 운동으로 이제 극복을 했는데 사실 운동은 어떻게 보면 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운동의 효과가 결국 우리 몸을 굉장히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는 의학적인 치료다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만병통치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운동이 다는 아니지만 의학적인 치료에 더불어서 운동을 같이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회복이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암에 대한 운동 효과를 좀 몇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체력이 많이 좋아지죠.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느꼈지만 이런 항암 부작용을 많이 줄이게 되고 항암 치료를 잘 견디게 해주게 되죠. 게다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죠.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 근육 속에 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근육이 짜주면서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을 빼주고 영양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 운동으로는 이 혈액 순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심폐기능 저하, 영양 부족, 간 기능 이런 거 떨어진 거에 따른 이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정신적으로도 우울감을 개선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서 암을 억제하고 요즘 뭐 NK셀이라고 해서 많이 광고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NK셀, 이 자연 살해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우리 암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우게 됩니다. 게다가 또 이제 장 운동도 좋아지면서 속에 있는 이제 나쁜 물질들을 빨리 빼내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게 있겠고, 이 호르몬 관련 암도 많이 이제 감소시키는 걸로 많이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암 진단 전, 후, 그다음에 수술 후에 효과를 또 좀 정리를 해보면 진단 전에 이런 예방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많이 증가를 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진단 후에는 이제 수술 전 체력 증진. 그래서 이제 암 있게 되면 거의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수술을 견디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재활을 하는 거죠. 수술하기 전에 재활을 해주면 그 체력을 갖고 수술하고도 쉽게 견디는 겁니다. 이게 다 운동이 기반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술 후에도 그래서 결국은 이런 회복이 잘 되고 이 근육량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겠고요. 근육이 있어야지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육량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할 때도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암 재발 후에도 이런 뭐 근육량 유지하고 증상 완화 개선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지어낸 게 아니라 다 그 논문을 통해서 문헌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요점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이 두 가지만 열심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유산소 운동이란 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호흡을 많이 하면서 이제 산소 소모량이 많은 그런 운동들 뭐 예를 들면서 뭐 걷기, 뭐 달리기, 자전거 타기 이런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할 수 있죠. 뭐 댄스, 뭐 에어로빅 댄스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고요. 그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뭐 아령 들고 그다음에 뭐 헬스클럽에서 장비를 이용한 그런 운동들 그런 것들 크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준비 운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마무리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운동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이 암 환자 운동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운동을 하되
주당 한 150분 정도 중강도 운동, 예를 들어 가벼운 조깅 정도 있죠? 그 정도만 150분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은 큰 근육을 위주로 한 8에서 10회 정도 2세트 이상 하게 되면 우리가 운동량으로 이제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이 하면 되겠고,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이것보다 좀 더 적게 하면 되겠죠.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정해준 건데, 가끔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암 환자인데 무슨 운동을 하느냐? 이게 안전합니다. 안전하니까 믿고 더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주로 많이 하고, 의사들은 또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운동을 권유를 해야 되고, 운동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있는데 달리기 하게 되면 무릎이 더 아플 수 있겠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뭐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디스크가 더 악화가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해야지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것보단 같이 그룹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운동은 어쨌든 그 암의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전후 뭐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뭐 골수종 여러 가지 암들에 대해서 생존율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이고요. 또 운동은 이 불안, 우울, 피로, 뭐 신체 기능, 수면, 뼈 건강을 증가시키고, 특히 유방암 환자에서 림프 부종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심장 독성도 줄이고 인지 기능도 높이고 성기능, 뭐 치료 견딤을 뭐 개선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운동은 폐암을 18% 정도 예방을 하게 되고, 대장암도 26%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 다 이게 논문들이 다 근거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당 3시간 걷기 하게 되면 또 유방암 환자들에서 사망률과 재발률이 많이 줄어들고, 또 위암도 25%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주당 또 3시간 걷기는 전립선 환자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대장암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률을 줄이는 걸로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대장암 재발률을 감소시키고, 또 이런 또 같은 비슷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도 3시간 걷기 운동으로서 이제 사망률과 재발률을 많이 줄여주고 대장암 유방률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 논문이 그 대표적인 것만 제가 발표를 한 거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운동은 이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학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은 의학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했던 운동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뭐 처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항암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일주일 이내에는 굉장히 그냥 막 휴대폰도 못 들 정도로 힘들잖아요. 이제 그럴 때도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는 겁니다. 1단계 운동이라고 뭐 사실 별 거 없습니다. 그냥 팔을 올렸다 내렸다, 그다음에 팔을 뭐 비트는 동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자리 걷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또 도움이 되겠고요. 심호흡하기, 가슴을 쭉 펴서 이따가도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심호흡하고 호흡을 이제 2번으로 크게 나눠서 내뱉기, 그다음에 허리 펴는 거, 자세 유지, 그다음에 드로잉 운동이라 해서 이제 배꼽을 쑥 집어넣는 운동, 그다음에 목을 뒤로 당기는 운동, 이런 굉장히 간단한 운동들이죠. 이런 것만 해도 이 근육이 수축을 하고 혈액순환이 되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죠. 힘들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점점 더 깔아앉게 되고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재활의 개념이 처음에 어디서 생겼냐면은 2차 대전 때 미군이 이제 2차 대전에 참여를 하면서 부상 군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전병원에 이제 부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미국의 이 뉴욕 대학의 러스크라는 박사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기부스한 부상병들을 어떻게든지 빨리 걷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목발을 짚게 하고 막 골절이 됐는데 기부스하고 걷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생긴 거죠. 오히려 회복이 훨씬 빠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수술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수술했으면 수술 병상에서부터 팔 들어 올리기부터 가볍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복귀가 훨씬 많다는 거. 이런 재활약의 시작이 가장 간단한 운동들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른 회복, 좋은 회복, 그다음에 예방까지 할 수 있는 아마 그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1단계 운동의 하나로 이제 서서 체중 이동하는 연습, 그다음에 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벽에 대고 이제 손 대고 이제 버티는 거. 팔굽혀펴기는 힘드니까 벽에다 대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발목을 또 올렸다 내렸다가 돌렸다가 또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이제 골반, 허벅지, 종아리, 목 이런 상체하고 골반, 하체 이쪽을 골고루 해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못 움직여서 몸이 많이 굳습니다. 특히 또 나이가 들면 더 하게 되죠.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굳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야 되고, 수술하고 침상에서 못 움직인 분들은 온몸이 더 많이 굳어요. 그리고 수술 자국 보면 막 비 오는 날 막 쑤시고 저기 굳어버리죠. 저도 여기 뭐 폐 구멍 여러 가지 뚫어가지고 막 뻣뻣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풀어주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반드시 좀 하면서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수술 직후나 항암 치료 초기에 많이 했던 운동들이고요. 그래서 좀 회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운동으로서 그냥 걷기 한 30분 될 수 있으면 나가서 걷습니다.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초기에는 뭐 입원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통원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어떻게든 사야 되니까 세브란스 병원은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일부러 걷습니다. 걸으면서 그 학생회관에 돈가스를 팔아요. 이 왕돈가스 그게 3,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요. 그걸 먹고 걷고 하니까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서 걸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도 보고, 아, 나도 소외가 되지 않고 나도 사회의 일원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 운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성취감을 얻게 되면서 아, 뭔가를 더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손 체조, 그 다음에 뭐 이런 스태퍼, 발로 이렇게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 아시죠? 그걸 이제 스쿼트 하면 힘드니까 미니로 한 45도만 구부려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자전거 타기, 8가지 방향으로 다리 들기 운동, 그 다음에 코어 운동, 뭐 플랭크 이런 건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앉아서도 이제 몸통을 돌리는 겁니다. 계속 하게 되면서 약간 숨이 찰까 말까 한 정도까지. 그 다음에 한 발 들고 서 있기, 아까는 벽에만 대고 있었지만 이제는 벽에다 대고 팔굽혀펴기라는 거예요. 바닥에 하는 것보다는 쉽죠. 하지만 조금 더 고난도가 있으니까 하고요. 스트레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많이 좋아지면 그때 이제 3단계 일반인처럼 거의 피트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한 절반 반반씩 해서 하고, 이때는 이제 조깅도 좀 해보고 빨리 걷기도 해보고 약간 숨이 찰 정도. 그래서 이제 중강도 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보통 약간 힘들다 그 정도. 또 너무 힘들면 또 이제 피로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체력이 되면 더 하겠지만 일단 보통 이런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해주면 되게 도움이 되겠고, 이때는 이제 이런 뭐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령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다른 하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노젓기 운동도 하고 또 스트레칭 마찬가지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이 3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저도 아프기 전에보다 오히려 좀 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나이는 5살이 더 먹었는데 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진료를 보면 꽤 많이 봅니다. 하루에 뭐 한 7, 80명 이상 볼 정도가 되니까 체력이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뭐 그 정도 봤을 때는 거의 뭐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면 이 성취감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아서 또 자신감이 생겨서
너 와봐라. 한번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아마 마음가짐이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도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우리가 부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암 껐던 분들은 뭐 수술도 하고 몸도 틀어져 있고 막 여기저기 뭐 손가락 발가락 저리기도 하고 약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근육도 많이 뭉쳐 있고 잘못하면 오히려 운동이 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몸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뭐 갑자기 뭐 심정이 약해서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오거나 이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하고 이런 내과적인 문제를 꼭 살펴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근육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관절염 있을 때는 뭐 계단 오르내리기든 피해야 되겠고 디스크 있을 때는 허리 숙여서 무거운 거 드는 이런 자세는 피해야 되겠고 굴곡 운동 이런 건 피해야 되겠죠. 어깨 회전근개 건염이 있는데 프레스 이런 걸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있을 때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죠. 뭐 손가락이 까졌는데 기구 잡으면 아프거든요. 그럴 때는 뭐 손장갑, 면장갑을 끼고 한다든지 양말도 발바닥이 막 갈라지고 피가 나고 그럴 때는 뭐 진짜 면 양말 두꺼운 거를 신고 쿠션 있는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발도 좀 부드러운 깔창 있는 거를 신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많이 못 움직이니까 굳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끔 이제 근육이 굳어 있는데 갑자기 스트레칭하다 근육이 확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먼저 풀고 이런 뭐 볼 같은 거를 풀든지 아니면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해서 근육이 더 손상이 되는지 아니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근감소증이 거의 많이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하게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일부러 시간 내서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물론 루틴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짬짬이 일하다가 또 뭐 집안일 하다가 또 잠깐씩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루틴을 좀 만들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 30분 정도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가볍게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도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스트레칭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점심 때 뭐, 저녁 때 뭐,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은 뭐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그게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습관화 시켜버리면 훨씬 더 쉽고요. 일부러 시간 내는 것보다 잠깐 그때 생각났을 때마다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까먹죠 우리가. 그래서 방에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운동을 하자 이렇게 붙여 놓으면 생각나고 하고 그래서 저는 까먹을 때 손바닥에다 적어요. 그러면 그거를 손바닥 보면서 안 까먹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상식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야 운동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가 아프다는 거는 어딘가가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물론 안 아플 수는 없지만 최대한 덜 아프게 아프더라도 약간 아플까 말까 한 정도 그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아프게 되면 근력 운동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반사적으로 이게 아프면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운동이 되질 않아요.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좀 해결하고 아프지 않게끔 하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절이 붓는데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붓기가 없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컨디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만큼 운동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지 말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운동량을 줄이고 좋은 날은 또 늘리고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컨디션 안 좋을 때 다칩니다.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량을 조절해야지 나는 오늘 목표 꼭 완수해야 돼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일단 약하게 여러 번, 그러니까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근력하고 이제 근지구력이라는 게 있는데 근지구력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근지구력은 뭐냐면은 자기의 근력을 얼마만큼 잘 유지할 수 있느냐, 반복할 수 있느냐거든요.
우리 축구 선수들도요. 대부분 전반전 끝날 때 부상이 많고 후반전 끝날 때 많아요. 그땐 그 지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상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도 지구력을 먼저 키우고 그 다음에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력을 키우려면은 약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육의 지구력이 생기면 그때 강하게 근력으로 넘어가서 강하게 좀 짧게 이렇게 해나가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운동도 집중적으로 허리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허리 조금 하다가 무릎 조금 하다가 골반 조금 하다가 어깨 하다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준비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운동을 하고 또 정리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굉장히 운동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한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바른 자세.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른 자세가 돼 있으면 근육들이 제대로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자세가 틀어지거나 하게 되면 근육도 삐뚤어지고 관절도 틀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면 부상이 돼요. 그래서 이 바른 자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쁜 자세가 되면 이런 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척추 틀어지고 어깨도 이렇게 꾸부정한 이렇게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어깨도 회전근개가 손상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뼈, 관절, 인대들이 다 틀어져 있게 돼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운동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상이 많아요. 그리고 또 틀어져 있어서 혈액순환 장애, 내장 기능 장애, 그다음에 근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나쁜 자세가 굉장히 나쁜 거죠. 이 자세만 좋아져도 이런 근육골격계 질환은 한 절반 정도는 막을 수가 있고요. 자세가 나쁘면 어떤 운동을 해도 효과를 못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자세에 명심을 하셔야 돼요. 피해야 될 운동을 좀 간단히 소개하면 우리가 이제 관절염 있는 분도 꽤 많이 있죠. 한 60이 넘어가신 여성분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럴 때는 이제 계단 자전거 타기 이런 거 좀 피하셔야 되고 오히려 뭐 한발석이라든지 물속 걷기 이런 걷기 이 정도가 좋겠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는 허리를 숙이면서 하는 운동은 피하셔야 돼요. 펴서 신전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골프 같은 거, 스쿼시, 자전거 이런 허리를 구부리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허리를 펴서 하는 운동이 좋고 반대로 협착증은 또 허리를 신전을 하면 안 되고 허리를 좀 숙여서 해야 되겠죠. 협착증은 좋은 운동은 이제 뭐 수영 같은 거, 배영 같은 걸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저병은 또 피하시는 게 좋고요. 협착증에 또 자전거 타기가 오히려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 심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팔 비틀기, 이런 회전 운동 이런 건 도움이 되는데 그 헬스장에 가서도 이런 거 풀다운, 그다음에 뭐 프레스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걸 로우풀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괜찮습니다. 다른 것 말고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영이 굉장히 나빠요. 어깨 회전근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폐암에는 주로 이제 호흡 운동 이따가 한번 설명할 겁니다. 하고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대장암과 간암에는 이제 플랭크, 허리 신전 운동이 도움이 되겠고 위암에서는 뭐 한 다리 들고 서 있기, 한 다리 들고 원 그리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논문으로 좀 된 운동들입니다. 유방암은 이런 전사운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운동들, 그다음에 어깨 돌리기 그런 운동, 그다음에 갑상선암은 이제 목 쪽을 수술하기 때문에 이제 목을 움직여주는 운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몇 가지를 좀 따라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유연성하고 근력하고 이제 균형력 이런 운동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천사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을 올려 가지고요. 앞으로 상방으로 갔다가 또 뒤로 내려왔다가 요거를 좀 해주게 되면 이 어깨 승모근 쪽하고 이 날개 쪽 근육들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일명 천사 운동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천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깨 돌리기, 뒤로 돌리기, 이렇게.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냥 앞에서 뒤로 한 10번, 또 10번. 그래서 이제 보통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이걸 보시면 턱을 뒤로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뒤로 당기는 운동을 해주시면 이게 자세가 이제 바로 되고 특히 우리가 휴대폰도 많이 보고 컴퓨터를 많이 보잖아요.
게다가 또 아프다 보면 자꾸 이런데 수술하고 나면 자꾸 이렇게 몸이 오그라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목이 아파지고 이 승모근이 많이 아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깨를 벌리고 턱을 귀하고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끔 그렇게 한 번에 10번씩 해서 그걸 수시로 해주시게 되면 이 목 통증, 이런 승모근 통증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발 비트는 게 있죠? 요거를 해주시게 되면 회전근개, 어깨, 심줄 그게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번씩 해서 한 3세트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만세를 해서 이제 좌우로 몸통 비틀기 하면 이거를 이제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이제 서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 골반, 어깨 뭐 전체적으로 좀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골반 돌리기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허리 옆구리 스트레칭 운동 그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골반 스트레칭 요거는 앉아 계실 때 한번 공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서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당겨주시게 되면 이 골반 허리 쪽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 복근도 스트레칭이 되고 이 허벅지 앞 근육도 스트레칭이 되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이 같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해보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고 나면은 굉장히 시원함을 많이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서 이 돌리기 이것도 굉장히 숨찹니다.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해보시면 운동이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깨 회전 운동에는 아령을 한 500g 정도짜리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 옆으로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걸 해주시게 되면 이 어깨 회전근들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팔굽혀펴기도 맨 바닥에다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벽에다 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의자에다 대고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3단계로 해주시면 그 자기 체력에 맞게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제가 많이 했던 운동인데요. 엉덩이 쪽 근육을 강화시키고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건데 8가지 방향으로 다리를 드는 겁니다. 앞으로 10번, 북쪽으로 한 번, 북동쪽으로 한 번, 동쪽으로 한 번, 남쪽으로 그걸 해주시게 되면 일단 이 골반이 굉장히 튼튼해지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의 하나의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척추하고 이 다리를 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코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고 나면 나중에 걷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이게 걷는 자신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엉덩이 근육이고요. 두 번째가 이 허벅지 앞 근육입니다. 스쿼트를 하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45도만 구부리는 겁니다. 풀 스쿼트 하면 무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운동이 충분하거든요. 이거는 주로 척추 뒷근육을 강화를 시키는 거하고 앞쪽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쭉 뒤로 들고 약간 옆으로 같이 해주게 되면 척추 길이근 쪽하고 그 척추의 다혈근이라고 코어 근육들이 있어요. 그게 많이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척추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앞쪽 근육들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많이 추천을 하는데 서서 균형 잡기를 하면서 한 다리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우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다리 근력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런지 운동도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했다가 또 옆으로 했다가 대각선으로 했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좀 더 이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심폐지구력 운동인데 여기서 이제 호흡 운동은 한번 해보시죠. 숨을 크게 들여 마시면서 팔을 뒤로 젖히면서 흉곽을 확 여는 거예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내뱉을 때는 2번으로 이렇게 2번 나눠서 하게 되면은 배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막혔던 배 꽈리들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한 3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 이상 하게 되면 이제 어지럽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통 그냥 일반 달리기 조깅이 아니라 무릎을 쭉 올려서 이게 상당히 좀 힘듭니다. 무릎하고 골반, 허리, 그 다음에 폐활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좀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 정도만 보시고
아마 그림을 좀 보시면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